안녕하세요. ITQ 공인 강사 신미라입니다. 제가 담당할 강좌는 ITQ 한글과 ITQ 파워포인트, ITQ 엑셀입니다. ITQ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수년간 ITQ 공인 강사와 ITQ 시험 감독관으로서 지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ITQ 시험에서 고득점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ITQ 엑셀의 시험 구조 및 각 작업별 체크포인트 그리고 A등급을 받기 위한 간단한 팁들을 정리해 드리고요. 엑셀 2010의 화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ITQ 엑셀 시험은 1시간 동안 총 4개의 시트를 작업하는데요. 첫 번째 시트인 제1작업 시트에서는 출력 형태대로 표를 작성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합니다. 배점은 240점이고요. 조건에 따른 서식 변화와 함수 사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제2작업은 배점이 80점입니다. 총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유형은 고급 필터 작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 능력과 서식 작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제2작업의 두 번째 유형은 중복 데이터 제거입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서 원하는 결과를 추출하는 능력과 서식 작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목표값 찾기입니다. 원하는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 변경되는 값을 구하는 능력과 서식 작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제3작업은 배점이 80점이고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분합 작업입니다. 기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 필드에 대한 합계, 평균 등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제3작업의 두 번째 유형은 피벗 테이블 작업으로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필드를 추출하여 보기 쉬운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트인 제4작업 시트에서는 차트 작업을 하는데요. 배점은 100점입니다. 차트 작업은 세부 조건이 많은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ITQ 엑셀 시험에서 감점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lt 엔터 키를 이용해서 한 셀 내에서 줄바꿈을 하면서 입력하면 되고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년, 월, 일의 구분을 하이픈 또는 슬래시로 기호를 넣어서 입력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출력 형태대로 표시 형식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셀의 범위에 이름을 정의할 때 혹시 잘못된 이름을 정의했거나 혹은 잘못된 범위에 이름을 정의했을 경우에는 정의된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 클릭해서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 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각 필드 설정 시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 두 줄로 입력된 셀의 데이터가 지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Alt 엔터 키 기호를 삭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필드명의 순서가 출력 형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필드명의 순서를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제4작업의 차트 작업에서는 세부 조건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눈금 단위나 눈금의 서식을 반드시 출력 형태처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작업된 제4작업 시트는 제3작업 시트의 다음으로 꼭 위치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ITQ 엑셀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작업을 할 때 함수를 풀지 못하면 실격인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수를 풀지 못하면 풀지 못한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감점이 되고요. 자, 제2작업과 제3작업, 제4작업에는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절대 참조를 해야만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값이 한 세례만 출력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하건 혹은 상대 참조를 하건 모두 다 결과값이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모든 작업을 할 때 맑은 고딕 11포인트로 맞춰야 되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 있는데요. 자, 제1작업에서만 맑은 고딕 11포인트로 맞추면 되고요. 자, 제2작업과 제3작업은 1작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글꼴이나 글자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2작업과 제3작업에 폰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4작업 차트에서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폰트에 대한 건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차트 작업을 할 때 지시사항대로 다 작성을 했는데 감점이 된다고 의아해하는 수험자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는 지시사항대로 작성한 후에도 반드시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나와 있지 않아도 세부 항목까지 출력 형태와 맞춰줘야만이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코아스 전송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ITQ 시험을 준비할 때 엑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 대한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자꾸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수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의 컴퓨터 환경은 항상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작업 중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내가 작업했던 그 내용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10분 단위로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한다든지 혹은 적어도 한 개의 작업을 끝내고 나면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엑셀 2010의 화면 구성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파일 메뉴인데요. 자, 파일 메뉴에서는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엑셀 파일을 열거나 저장 혹은 인쇄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표시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곳에 등록해 놓고 마우스 한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추가된 단추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은 제목 표시줄인데요. 작업 중인 파일 이름과 프로그램명이 표시가 됩니다.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을 때는 통합문서 1, 통합문서 2 이런 식으로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자,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긴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 메뉴 탭을 클릭하면 각 메뉴에 해당하는 도구들이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